어제 저희 채널의 이 동아일보가 조국 딸의 제1저자 그 이후에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조국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십을 했다. 고교생이 할 수 없는 인턴십을 했다. 대가성 인턴십 교환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조국 후보자가. 우리가 어저께 보도드렸던 것은 스펙 품앗이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스펙 품앗이. 그러니까 단국대학교에 인턴십을 이주하고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주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단국대 장영표 교수는 도대체 왜 조국 후보자 딸에게 이런 특혜를 베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2009년도에 서울대학교에 있는 조국 후보자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센터에서 여러 학생들이 인턴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턴십에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수가 없었고 공개적인 공고도 하지 않았던 그 인턴십이었는데 여기에 바로 단국대학교의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인턴십을 했고 이런 경력을 바탕 삼아서 미국의 남부의 유명한 명문대죠. 듀크대학교에 입학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나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니고요. 제가 조국 후보자에게 가장 실망했던 건 조국 후보님도 교수입니다. 제1저자에 대한 기준, 뭐 그때는 느슨했다. 의학 뭐 저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실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에서는 사회과학에 있는 학자건, 의학에 몸을 담고 있는 학자건 누구나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책임저자에 대한 기준과 제1저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건데 조국 후보자가 어저께 얘기했던 바로 저 내용은 우리 딸이 놀랍도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1저자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국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과연 바라봤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조국 후보자를 바라볼지 걱정이 커지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국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 이른바 거짓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딸 논문 1저자 관련돼서 조국 후보자는 나도 모른다고 했어요. 왜 1저자가 됐는지. 딸이 영어를 잘한다. 열심히 해서 된 것이다. 라고 조금 전 해명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영어 한다고 제1저자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얘기 들어보겠지만 의협에서도 제1저자 자격 없다라고 어제 발표했죠. 두 번째, 인턴 품앗이 의혹과 관련해서 장 교수 전화번호도 모른다. 조국 후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 교수는 학부형 모임을 자주 한다. 몇 번 마주친 적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둘 중에 한 명의 말은 거짓. 가능성이 커졌죠. 세 번째, 장학금 특혜와 관련돼서 딸 장학금을 신청한 적 없다라고 하지만 서울대 관계자들은 행정적 신청 절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무슨 소리냐?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학금 반납과 관련돼서도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하다. 조국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장학금을 지급한 관학회 관계자면 휴학을 하면 다음 학기에 장학금이 반납하게 돼 있다. 결국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도 사실과 상당 부분 많이 달라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추가적으로 오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또 현직 검사 시절에 정말 날카로운 검찰 수사관이셨으니까요. 조국 후보자가 어제 몰랐다 내지는 해명한 게 지금 본 것처럼 거짓말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시작할 때부터 봤어요. 그런데 한 6시까지 하고 이제 1시간 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봤는데 거의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계속 반복적이더라고요. 반복적인데 제가 어제 한번 쭉 보면서 약간 총평을 하자고 하면 일단 너무 기습적으로 행해졌는데 기자회견이 거기에 비해서 조국의 어떤 준비는 완벽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기자들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핵심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국 후보가 답변을 하고 그 답변 뒤에 모순된 것은 또 기자가 질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순한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한 30분에서 1시간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모든 어떤 의혹도 나왔고 답변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 내용은 거의 이제 모른다기 때문에 저건 의혹 해명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전체적인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 오히려 청문회가 더 필요하다는 그러한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에 보셨던 이런 거짓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에 이것까지 지금 청문회에서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정말 모르는 거 맞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언론 탓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언론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보 측의 어떤 언론들, 경향신문을지 한겨레신문까지 다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는 국민들이 다 의혹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보수 언론만이 저런 의혹을 제기하면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낙마를 위한 어떠한 언론의 가짜 보도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방송이랄지 아니면 진보 언론도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 자체로 이제 청문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오히려 청문회를 대신한다면 상당히 이제 후폭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여당도 조금 약간 양보를 하고 야당도 증인과 관련해서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양보를 해야 하고 또 어제 또 기자회견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왜 의미가 있냐면 너무 많은 걸 얘기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래서 어제 한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가면 의혹을 밝히든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를 굉장히 가려낼 수 있는 아주 2차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신청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주어졌다라는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이 모르겠어요.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 청문회에서 사실 거짓 여부를 가려내야 할 또 하나의 의혹이 될 것 같아요. 신청하지 않았는데 정말 자동으로 지급된 건지 그렇다면 어떻게 자동으로 지급된 건지 요즘은 ATM도 내가 눌러야 나오잖아요. 이게 의혹이 너무 세져요. 그런가 하면 조국 후보자가 좀 감정적으로 울컥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울컥했는데 그 장면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딸아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심야에 혼자 사는 딸아이한테 집 앞에 오피스텔 앞에 밤 10시에 문을 두드립니다. 남성 두드리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 아이도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자, 조국 후보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제 좀 울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도 이제 조국 후보자가 왜 울컥하는지는 충분히 마음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이미지 전문가께서 보시기에는 전문가적인 시각인 거죠. 진정성 논란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네. 저 대목 어떻게 보세요? 저 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 울컥하게 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까지 저희가 봐왔고 저렇게 울컥할 정도라면 이런 시간이 오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미리 내려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울컥했고요. 이렇게 끌고 온 건 정작 조국 후보자 본인이다. 네,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부모의 입장이라면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전략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미지 전략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그 악어의 눈물이 좀 떠오르는 건 왜일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그 청문회가 아니었죠. 간담회를 지켜봤는데 기획된 이벤트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 물론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으면 만약에 준비된 거라면 더 화끈한 결과가 나왔겠죠.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운 이벤트였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하나하나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완벽했다라는 말이 완벽하게 짜여진 기획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짜여진 기획이라고 느끼는 게 저는 손혜원 의원이 떠올랐어요. 손혜원 의원의 어떠한 책사가 지금 조국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단정할 수 없고요. 근데 말하는 것에서도 계속 몰라라는 말 했던 것도 정말 똑같은 것 같고요. 또한 사회 환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너무나 똑같았고요. 그리고 여당의 사람들이 지속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너무 똑같았습니다.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텀블러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파일을 들었고 그 다음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백팩을 들고 무언가의 준비를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러한 울컥함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된 이벤트처럼 국민들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에서. 예.